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역시 떨리는 시간입니다. 긴장되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뭘 여쭤봐야 되나? 저는 이거였죠. 네, 이게 파가 좀 갈리던데요. 뭐가요? 나이키 파냐 아디다스 파냐. 아, 그래요? 네. 뭐 골프웨어 쪽으로? 뭐 그냥 브랜드 이미지. 두 브랜드 중에 네. 우리 이사님께서는 주로 어느 쪽 브랜드를 많이 입으셨을까요? 나가 보면은 반반 아닐까요? 대부분? 아, 반반이에요? 대부분 반반으로 있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있습니다. 뭐요? 아디다스 신발이고. 이 골프화 있으세요? 예, 예. 있어요? 예. 왜? 거기 싸고 튼튼해요. 튼튼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우와. 좀 튼튼하게 나와 있어요. 이미 요즘에, 사셨다고요? 예, 스파일 크리스를 예, 쓰거든요. 예. 예, 그게 한때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스파이크리스라서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이 신발 가격 자체가? 대비 네. 가성비가 좋군요. 예, 거기에 유행을 좀 했습니다. 한때. 근데 그거보다 저희가 더 싸요. 예. 여기 궁합구시원한. 그 신으신 지가 꽤 됐죠? 네. 이제 신발 다시 한번 장만하실 때 된 것 같은데. 여튼 이미 신고 계시다. 이미 신고 계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뭐. 신뢰도가 100% 올랐어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신고 계신 아디다스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너무 좋습니다. 245부터 280까지 사이즈 있으니까 골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미국은 약보합이었다고요? 예, 지금 변동성이 확실히 줄었죠. 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줄었습니다. 요 잠깐 흐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주에 폭락하고 두 번째 주에 초기에 폭락했다가 반등해서 네. 다시 또 원위치 정도 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또 반등했으니까 여기서 다 때리자. 그래서 막 밑으로 내려가자. 이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눈치 보고 있는. 그러니까 반등할 만큼은 다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가기는 부담스럽고 여기서 팔까 말까 눈치 보는 네. 이 정도의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플러스 0.11% 출발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0.05, S&P 500이 마이너스 0.17이에요. 그러니까 보합 전후에서 그냥 살짝 움직이는 상황인 거고요. 달랜더스도 보시면 99.9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4. 약간 내려왔고 달랜더스는 약간 올라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달랜더스와 국채 수익률, 외환시장과 국채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소강 상태.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소강 상태에서 추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는 대보합권에 마감을 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생뚱맞은 수가 있었죠. 지금 먼저 이 뉴스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베스턴스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분리에 대해서 반대한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식이 필요할 것이다. 양국의 극단적인 분리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본, 영국, 호주, 한국, 인도를 최우선 무역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이고 빨리 무역협상을 하는 관세에 대한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가 좋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졸속 타격 없다.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할 것이다. 길게 끌고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중국은 아무 얘기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불러드리냐면요. 지지난주엔가 마러라고에 네. 빅테크의 수장들이 CEO들이 갔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젠스랑 CEO와 밥을 먹고 네. 그리고 나서 H20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 급등을 했었고 굉장히 시장에서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침 뉴스 보시면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H20, 엔비디아 H20 중국에 수출하는 거 허가를 하고 허가를 받고 수출해라라고 네. 제재를 가했다고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5, 6%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나스닥에 지금 선물이 네. 야간 선물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 지금 아까 공자님도 계속 말씀을 주시던데 뭘 빨리 합니까? 뭘 하고
자기가 SNS 계정에 네. 엔비디아 것은 뭐 좀 해준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맞아요. 해주면서 네. 허해준다 이런 식으로 불과 지난주입니다. 음.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아침 발표에서는 뭐 이제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이제 수출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유지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집는데 뭘 해요 학교는 사람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길 사람은 시장뿐이 없어요. 시장뿐이 없습니다. 뭔가 빨리 뭐 해서 하면은 뭐 더 우대할 것처럼 뭐 더 좋을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고. 네. 제가 갑자기 조금 화가 나서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건데요. 원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지금 가만히 한번 보면은 자기들이 지금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네. 자기들이 지금 뭐 미국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미국의 농민들이 관세 전쟁에 즉 무역 전쟁에 최전방에 나서게 됐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일도치 않았지만 그렇게 됐다. 이건 이제 중국과의 관계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런 상황이 좀 됐다. 그렇지만 참아달라. 고통이 있지만 참아주면 결국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급한 거죠. 자기들이 급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난주에 불과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을 뒤집어서 다시 그것도 자국의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네. 자기네 그 빅테크의 기업들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들 무슨 신경 써줄까요? 그냥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제 미국 시장이 변동성 줄면서 좀 분위기가 네. 좀 소강 상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시황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또 그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시황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엔비디아 근데 시장 외에서 시장 끝나고 나서 엄청 빠졌는 모양이에요. 한 4%에서 6% 가까이 지금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장중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장중에 없었죠.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게 지금 참 할 말이 없네 진짜. 웃음만 나옵니다. 네. 예, 지금 상황 설명 들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황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88% 올라서 2,477, 코스닥은 0.41% 올라서 711. 우리 시장 역시도 트럼프 관세 발표 및 발효 그 구간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변동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상승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요. 상승하면 매물 맞고 쭉 떨어지고 또 급락하면 반등해서 양봉 주고 네. 거꾸로 움직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약간 상승하면 그 상태에 계속 있고 하락하면 그 상태에 계속 있고 요즘에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요. 외국인들 매도를 보세요. 1,183억입니다. 많이 줄었죠. 네. 전반적으로 좀 소강 상태, 관망 상태에 좀 들어갔다. 그러면서 조목 장세가 그리고 테마 장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요즘 우리 시장입니다. 미국도 좀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그래도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좋을 거냐 우리가 막 분석하고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투자자로서의 뭐 종목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거기다가 막 그냥 그 중간중간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외부 충격들이 있는 네. 거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제는 강관, LNG, 중소형 철강, 전력설비, 전선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황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강세는 이유가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네, 기업에 네. 좀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요거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LNG는 지금 우리하고 이제 협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는 거고요. 강강과 중소형 철강은 왜 올랐을까요? 강관하고 중소형 철강 네. 어떻게 알래스카 가야 되나? 그 뉴스 말씀드릴게요. 네. 뭐 뒤에 있는 뉴스지만 전 이게 아마 뉴스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시내 싱크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이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자꾸 있는데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 네, 여러 맞아요. 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라인을 보기 위해서 지도를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준다고 하죠 지금. 네네. 뉴스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쪽 전문가들의 보도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보도에는 노후된 하수관이 주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서울에 매설된 하수관이 약 30%가 50년을 넘긴 하수관이라고 하는데 30년을 넘기면
일단 고령이라고 노후됐다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50년을 넘겼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의 틈으로 새어나온 물이 땅속의 흙을 쓸어가면서 빈 공간이 형성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라고 지금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수관 교체가 시급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테마를 이루지 않았나라고 이제 어제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 돌았고요. 그 다음에 전선과 전력 설비는 또 왜 올랐을까요? 전력 설비. 예. SMR? 예. 아까 조금 전에 권 기자님이 전해주셨잖아요. 지금 요건 뉴스로 이따가 좀 긴 용인 쪽에 설명이 반도체? 필요해서 예예예. 네네, 반도체 우리 국가적으로 반도체 쪽에 전력과 전선 설비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불해주겠다. 70%를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섹터나 종목이 오르는 거지 시황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황이 움직이는 게 아니. 그러니까 시황 자체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황이 조금 안정화되면 종목은 있어요. 이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안정화돼도 종목 단에서는 그냥 움직입니다. 우리가 네. 투자해서 수익을 낼 종목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시황에서 꺾어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뭐 종목 좋은 종목이고 이유가 있는 종목들도 좀 힘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상태라서 좀 당분간 90일간 상호관세 유예해놨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맞춤형으로 뭐 품목별 네. 관세 부분에 대한 이슈만 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이에 어떤 것은 수혜이고 어떤 건 피해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 정책의 하반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기대를 좀 했는데 네. 일단 오늘 아침에는 또 생뚱맞은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네. 됐습니다. 그 싱쿨 관련해서는 참 저희가 한 1, 2주 전쯤에 네. 영상을 또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서울 땅 밑이 심각하게 위험한 이유 요거를 한번 저희 3%뭐 싱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네. 보셔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제 의견 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 하수관에 대해서 교체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반기에는요. 소위 건설기계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프라 쪽은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제 하워드 박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전 세계가 글로벌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에 좀 힘을 붙이면서 유동성을 보강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 중에 하나가 네. 전후 재건 사업입니다.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경제는 뭐 좀 둔화되는 얘기는 계속 있었고 그런데 여기 침체 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 전에는 뒤집어야 되잖아요. 다시 예, 어떤 것 분명히 재건 얘기가 나오겠죠. 종전 얘기 나오고 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인프라 어마어마하게 노후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재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딱 맞아요. 왜냐하면 구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전쟁을 했던 국가의 종전 그리고 재건 사업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인프라에 그리고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국도 내수 부양 정책을 쓰고 있지만 네. 아주 그 큰 규모의 부양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목 건설과 인프라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만 되거든요. 우리 그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그 재건 사업으로 경기가 지금 글로벌 경기를 끌어올렸거든요. 네. 이건 이건 당연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지금 하수관 노후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럴 개연성이 좀 높아서 그쪽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투자 대응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급락 부분 대부분 만회했다. 그래서 소원 상태에 진입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품목별 관세로 이제 관심이 이동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관세로 인한 사후적 경기지표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IB들은요. 이런 트럼프의 관세나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 나와서 일시적으로 뭐 청황이 오르기도 하고 자동차가 오르기도 하고 네. 또 반도체 빠졌다가 또 뭐 좋다 그러면 오르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트레이딩의 관점인 거고 전체적인 맥락의 관점은 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해서 침체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제 상호관세 발표는 4월 2일 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든 아니면 일부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먼저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표에 반영이 되든 간에 이 반영은 2분기에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제 그래서 지금 4월 이제 셋째 주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부터 5월, 6월 이때까지 이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네. 이게 딱 꺾이기 시작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관세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꺾이기 네. 시작하면 경기를 꺾이는 경기를 대통령이 살릴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경기가 무너졌고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경기를 살렸고 이렇게 표현을 그냥 하잖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위정자가 나와서 하락하는 경기를 좀 덜 하락하게 하든지 네. 어떤 잘못된 위정자가 나와서 좋은 경기를 좀 덜 좋게 하든지 네. 이런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강도를 좀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이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로 이미 가기 시작을 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바꿔서 회복으로 만든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냐? 연준이 합니다. 연준이. 연준. 그래서 연준의 얘기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이제 미국 낮이 되면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캐나다 금리 결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경기 지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도 뭐 대부분 만회를 했고,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유에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벤트성 종목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번 뉴스는 아까 시황하면서 지금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2번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를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 부과를 조사를 한다. 이 조사는 보통 270일 정도 과거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빠르게 마무리할 장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일이라도 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니까 지금은. 네. 근데 일단 보도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지금 미국은 저처럼 그냥 제가 뭘 이 부분에 알겠습니까? 이거 왜 아무도 모른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하기에 야 이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은 대로 따라다닌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 예쁘게 봐줘서 뭐 해줄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상식주의잖아요. 지금 하는 걸 그렇죠. 보면요. 네. 네. 그 사이에서 미국은 굉장히 자기들 내에서도 행정부 내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도를 보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그들이 먼저 돼야 되는 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또 급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트럼프 1기 때 2018년하고 지금하고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달라요. 네. 이번에도 어젯밤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시간 반이고 그전 낮이죠. 중국이 빨리 우리한테 협상하자고 와라. 우리가 먼저 얘기하지 않는데 니네가 협상해달라고 오면 우리 협상해줄게. 왜 니네 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미를 계속 외치고 있죠. 네.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품목별이나 어떤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맞대응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기입니다. 미국 항공기 보잉의 현재 주문 취소하고 향후 미국산 항공기 및 부품 구매를 중단해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125%의 관세입니다. 125%면 가격이 2배로 뜬 거잖아요.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네.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 상태 유지를 좀 해야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미 들어와 있는 항공기에 대한 부품들 그리고 또는 뭐 수리 이런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의 항공사들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에서 곧바로 뭐라고 발표했냐면 미국 보잉 항공기 보유한 항공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그 하고 돈은 있어요. 우리가 줄게. 네,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오늘 내일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어려운 국면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오늘은 이거 사고 오늘 내일은 이거 사고 이건 되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네. 네,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이거에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가서 정상회담 했습니다. 베트남 가서 하노이 정상회담 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을 하자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의 불균형과 투자의 질을 덜 향상해야 된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베트남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46%를 때린 거잖아요, 미국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위가 중국이에요. 미국의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베트남 대중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베트남이 엄청나게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적자의 상태. 그래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런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은 좀 달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시진핑과 베트남이 미국을 속이려 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 끝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가 안 써왔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오늘 그 얘기 때문에 약간 너무 저도 황당해가지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젠슨왕 CEO가 같이 밥을 먹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유럽연합이 왜 결성되는지 아냐. 미국을 속이고 미국에서 네네. 미국 흑자를 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덧붙였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들 보면은 월가 아이비들이나 석학들이나 그루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꼭 관세만이 아니더라도 네.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베트남 공장에 미국 고객들의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리가 있죠. 트럼프 관세 매긴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막 하다가 네. 이제 관세부가 4월 2일 그 직전에 3월 말서부터 3월하고 4월 사이에는 주문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관세 맞으면 안 되니까 인도할 때 못 들어오니까. 네. 그랬다 90일 유예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노이 가구 공장하고 신발 공장 얘기를 지금 이제 실예로 써놨는데요. 90일 안에 최대한 많은 캐비넷을 배송해달라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요청이 계속 있고 신발 공장에서도 최근 며칠 동안 90일 안에 배송을 완료해달라고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공장 가동이 제한적이니까. 네. 그런데 최대한 무조건 많이 만들어달라고 지금 폭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1분기의 실적 발표들 있잖아요. 네. 그 1분기 실적 발표나 1분기에 나오는 경기 지표들은 왜곡됐을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여요. 나쁘지 않아 보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실적 발표에서는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더 많이 시장에서는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뉴스는요. 엔화에 대한 투기적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자산운용사와 레버리지 펀드들이 엔화에 대해서 배수 포지션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엔화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 차트 잠깐 가져왔는데요. 요 지금 까만 선이 지금 여기에는 자산운용사들이고요. 이 빨간 선이 레버리지 펀드들인데 이제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엔화를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블룸버그에서 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엔화를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사느냐? 보세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돈들이 달러에서 약간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달러 약세 보이고 있죠. 지금 배가 아래로 떨어졌죠. 결국은 엔화 가치가 오르지 않겠냐. 엔화 가치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엔화 가치 상승돼가서 엔화가 만약에 지금 갑자기 어느 순간에 텐트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요번에 국제시장도 그랬고 외환시장도 그랬고 네. 엔화가 갑자기 이쪽에 갑자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속도로 엔화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진다. 즉 네. 엔화 가치가 된다. 이러면 우리 2024년에 봤던 단기 급락을 또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끔 이거 저도 읽어드리고 하는데 가끔 조사를 합니다.
글로벌리 펀드 매니저들한테 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 주식 비중 축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이고요. 응답자의 82%는 글로벌 경제가 약화될 것이다. 42%는 경기 침체를 전망한다. 73%는 미국 예외주의 테마는 정점을 지났다. 61%는 앞으로 12개월 내 달러화는 약세 전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주식 투자가 17% 이하고 주식 비중이 미국 투자 지수 비중이 30% 이하인데 요거는 2023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요거보다는 이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엔화의 투기적 매수가 있다는 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쭉 레이달료 말씀드리고 뭐 그리고 롬바든가 거기에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전해드리잖아요. 네. 이들은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데들이거든요. 돈을 집행하는 데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꾸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나와서 경기 지표들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들어보면 이론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은 돈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데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이거는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경기 지표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건 틀린 적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전체적인 맥락을 갖는데 가지고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경기 지표 보듯이 똑같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또 물론 이제 제가 전에 설문조사 어떤지 잘 몰라서 예. 그렇긴 한데 또 이따 뭐 저 미국 주식도 막 달리면 예. 이 양반들 또 응답자의 한 80%는 미국 다시 강력하게 회복할 것, 그다음에 나스닥은 예외일 것,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문조사 결과 뭐 바뀌고 맞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들이 이랬다고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들이 이랬다고 지금 벌써 폭락했다가 지금 반등했는데 다시 시장이 폭락해서 뭐 예전처럼 시스템 위기가 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지금 당장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서 90일 유예했으니까 네. 그 사이에 지금 4월, 5월, 6월, 7월 여기 있잖아요. 한 2, 3개월 있잖아요. 네. 이 사이에 뭔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이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분위기 희망으로 자체가. 돌리지 마시라. 네,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지금 드리는 돈을 직접 투자하고 제일 최전선에 엄청난 큰 돈들 굴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 네, 예. 네. 그리고 8번 뉴스는 아까 제가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건데 내용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원래 반도체 생태계 지원으로 26조 원 예산을 정부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33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기재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야가 이거 뭐 어느 쪽이 반대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앞으로는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송전설로 지중화에 대해서 7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땅 밑으로 송전선 이렇게 넣는 거. 네. 예, 국비로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의 소부장 생산 기업에는 최대 50%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건당 150억, 기업당 200억, 그리고 신규 투자하는 것에서는 30에서 50%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소부장 기업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소부장 기업한테는 이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신규 투자하는데 국가 지원 당하고 기업당 보조금 지급하고 네.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효과가 있는 그런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네. 9번 뉴스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재미있는 거고 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애플은 6월에 개발자 회의가 중요하죠. WWDC인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CES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에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가 중요하죠.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잭소홀 미팅. 전 세계 시장이 자본 시장이 확 무너지거나 막 이랬을 때는 네. 잭소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3일 날 버크셔에서의 연례 주주통회 저희 하거든요.
송해라고 썼는데 주총회 하고 네. 이벤트 행사입니다. 바자이하고 이런 거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코멘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관심을 갖고 있느냐?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금 보유 현금이 약 3,500억 달러 정도 수준 되는데 S&P 500개 포함된 500개 기업 중에 476개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그렇죠. 우리 네네. 맨날 시가총액 놓으면 3조 달러 막 이런 거 보니까. 네네. 그런데 대부분 시가총액이 낮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아무튼 보면은 정말 재밌죠. 476개를 살 수 있답니다. 이 돈으로. 24개 빼고 다 살 수 있다. 예, 예. 근데 지금 작년 말에 이랬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직접 시장에 매력적인 기회가 없다. 그래서 현금과 단기 채권만 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몰라요. 이거는 폭락하고 이 난리를 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지금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 5월 3일 날 연례 주주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힌트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5월 3일이 근데 우리가 토요일이에요. 5월 1일이 메이데이고 우리 메이데이 주식시장 안 열리죠? 그렇죠. 근로자의 날에 그러지 안 않나? 열리죠. 안 열리지 않습니까? 네. 5월 2일이 금요일이고 네. 그리고 연휴예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꼭 기억하셨다가 5월 3일 날 요거를 꼭 보시라고. 네. 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워렌 버핏은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참고로 요건 가져왔습니다. 찰리 먼거가 없는 연례 회의 첫 번째 연례 회의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아니, 근데 3,500억 달러인데 476개를 산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아,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2,000조잖아요. 네. 네. 그중에 앞에 한 20개 빼면 네. 앞에 10개 빼면은 나머지는 아, 그래요. 아, 보시면 앞에 10개가 1,000 몇백 조 될걸요? 그러니까. 근데 476개.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매일매일 뭐 뉴스 이슈들 또 이렇게 시장 정리해 주시느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